자, 이번 강의 내용은 립스보드 속성 수리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립스보드 1차단 속성 수리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수리 경험이 많으신 분은 크게 어려움이 없겠지만 수리를 이제 막 시작하거나 수리 경험 없으신 분들은 2차단에 그 전압이 안 나왔을 때 그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뭐 2차단에 전압이 출력 안 됐을 때의 고장은 뭐 2차단에 콘덴서 용량 감퇴도 있지만은 1차단 쪽에서 발진을 안 해서 또 어떤 부분이 쇼트돼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특히 1차단 수리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또 하나 뭐냐면은 회로의 어떤 그 플로우는 알고 있는데 부품이 과전압이 걸려서 부품이 타가지고 부품명을 읽지 못한다든가 아니면은 좀 특이한 립스보드 같은 경우는 특수한 부품을 쓴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품들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떡하냐, 뭐 간단한 방법으로 립스보드를 똑같은 걸 구매하면 되겠지만은 립스보드를 또 똑같은 걸 구매하기가 어렵죠. 왜냐면은 모양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 모니터 샤시 부분에 맞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또 쇠톱으로 자르고 하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그 방법에 나온 게 이제 이 1차단 우회 키트라는 요런 그 하나의 키트가 나온 겁니다. 요걸 이용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1차단, 요게 1차단이죠. 트랜스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요 반쪽 잘라서 요게 2차단, 여기가 1차단이죠. 그래서 1차단 쪽에서 보통 보면 우리가 플로우를 잠깐 설명한다면, 자, 220V를 인가하게 되면 여기서 220V를 인가를 하게 되죠. 인가를 하게 되면은 이 라인 필터링 회로를 통해서, 그죠? 요 브리지 다이오드에서 정류를 해서 대전압 콘덴서에 310V가 충전이 되겠죠. 그러면 이 310V가 이 트랜스 1차단을 거쳐서 FET 드레인에 딱 310V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10V가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FET가 스위칭을 하는 게 아니라 요 메인보드 뒤에 보면은 이 PWM이라는 게 있어요. PWM에서 얘한테 온오프 신호를 줘야 얘가 스위칭을 해서 DC를 AC화해서 트랜스 1차 측으로 걸어주면은, 트랜스라는 원리는 뭐라 했죠? 변화하는 전류를 1차 측에 걸어주게 되면 상호 인덕턴스에서 2차 측에 유도기전력이 발생돼서, 그죠? 그 다음에 이 AC를, 그죠? 이 트랜스는 이제 유도기전력이 2차 측에 그 교류 맥류 성분이 나오죠. 그러면 요 쇼트키 다이오드를 통해서, 코일을 통해서, 콘덴서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인버터가 필요한 12V와 AD 보드가 필요한 5V를 얻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요 과정이죠. 요 과정. 스위칭 과정. 그죠? 즉 FET와 그 다음 PWM과 공조해서 스위칭을 해서 트랜스로 넘겨주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PWM은 마찬가지로 PWM 동작하려고 그러면은 VCC 전압이 공급돼야 되겠죠. VCC 전압. 그죠? 여기 회로에서 이제 전압 강화기를 통해서 VCC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고속 정류 다이오드와 제너 다이오드와 콘덴서가 연결돼서 요 PWM VCC로 공급되는데, 요 부분 제너 다이오드도 분량이 많아요. 정류 다이오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1차단의 그런 그 플로우가 초보자들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런 우회 키트를 쓰는 거죠. 요게 나온 게. 저는 요걸 이용해서 많이 수리를 했는데, 왜냐면 이 립스보드가 이 샤시하고 똑같은 게 아니면 맞질 않아요. 여기에 이 AC가 들어가는 입력 부분도 있고, 또 중간에 있는 것도 있고, 맞질 않기 때문에 샤시를 뜯는다는 것도 그렇고, 그죠? 쇠톱으로 자른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키트를 이용하면 좀 빨리 수리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1차단의 고장 증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2차단에 5V, 12V가 아예 안 나오는 경우, 또 2차단 출력 전압이 좀 출렁거리는 경우, 5V가 나왔다가 3V가 나왔다, 2V가 나왔다가 뭐 이렇게 널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2차단 전격 출력 전압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12V가 나와야 되는데 한 8V쯤 나오고, 5V 단에서는 뭐 한 4V쯤 나오고,
어떤 거는 이게 16V가 나오고 어떤 거는 뭐 5V가 한 9V가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옛날에는 2차단의 전압이 높게 나오는 경우는 있었어요. 왜냐면 무부하 상태에서 높게 나왔는데 부하를 걸어주게 되면 전격 출력이 전압이 나오거든요. 12V, 5V가 나오는데 옛날에는 요 끝단의 회로에서 그거를 보정해 주는 회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렇진 않죠. 회로들이 보완이 돼서. 자,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요 1차단이죠. 여기 요 부분이죠. 요 그림은 많이 낯이 익죠. 요 부분이 바로 1차단입니다. 요 부분이 이렇게 해서. 그죠? FET와 PWM 공제 스위칭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요 피드백 회로에서 넘겨서 포토커플러를 통해서 PWM 피드백 전달해 주는 이게 1차단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그 위에 키트를 쓰는 거죠. 자, 그런데 펄스 발진과 스위칭 부분이 하나로 통합된 게 있는가 하면 독립적으로 되는 게 있어요. 즉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요 PWM하고 FET와 공조해서 스위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 PWM하고 FET가 따로따로 독립으로 존재하는 이런 회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펄스 발진과 스위칭 FET가 통합된 이 파워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우리 DM0565R을 많이 쓰는데 이 6발짜리 얘가 PWM하고 FET를 같이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여기 보면 FET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뭐냐면 이 드레인 부분에서, 그죠? 이 드레인이 여기 앞에 있죠, 여기. 예. 요게 이제 여기가 이제 아까 앞에 말한 FET 드레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 SMPS는. 자, PWM과 FET가 통합된 거냐, 이렇게 통합된 디바이스냐, 아니면 앞단처럼 PWM과 FET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거냐. 그러니까 역할은 같아요. 얘는 통합적으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고 뭐 FET가 있는데 왜 PWM 없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 FET는 다리가 3개잖아요. 얘는 다리가 몇 개입니까? 6개예요. 그죠? 통합되다 보니까 다리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통합으로 이루어진 이런 디바이스들이 좀 분량이 좀 많은 편이죠. 왜냐하면 통합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하나가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얘가 힘이 많이 들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러면 1차단 우회 키트, 1차단 수리하는 회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기 전에 SMPS 1차단의 스위칭 FET, 여기 있죠. 스위칭 FET를 먼저 제거를 해야 되겠죠. 요걸 제거를 합니다. 아까 같이 그러면 6발찌는 어떻게 해요? 6발찌는 제거하면 돼요. 제거를 합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요 1차단 위에 끼뚜기 배선 색깔이 있는데요. 색깔을 좀 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익혀야 됩니다. 요 노란색은 FET 드레인하고 연결하는 부분이고요. 요 초록색은 이 대전압 콘덴서, 요 대콘에 이 플러스 단과 연결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검정색은 대콘의 마이너스, 빨강색은 PWM, 요 PWM 보면 이 VCC006, 요 PWM이 밑에 있는데요, 밑에. VCC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트랜스 1차단에 탭을 따서, 그죠? 고속정류 다이오드와 제너 다이오드와 콘덴서를 통해서 얘를 공급한다 그랬죠? 그죠? 요게, 보통 이제 1차단에 보면 콘덴서가 50 마이크로 정도 조그만 콘덴서가 있어요. 얘가 PWM VCC 전압 공급용 이 콘덴서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이 플러스 단에다가 이 빨강색을 연결해 주는 거죠. 자, 포토커플러, 흰색은 포토커플러 컬렉터 단이라고 그랬죠. 여기 점이 있어요, 여기 점이. 이게 1번, 여기가 이 점이네요, 이쪽이 점. 1번, 2번, 3번, 4번인데, 이게 포토 TR을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다이오드와, 그죠? 다이오드와 TR이 같이 합성된 거죠. 포토 다이오드, 포토 TR이. 그래서, 요게 에미터하고 얘 컬렉터죠, 이쪽이. 바로 요쪽이 컬렉터입니다, 저기 5번이. 여기 5번에 연결하는 분이. 저는 포토커플러, 컬렉터에다 연결하는 거죠, 이 색깔이. 배선 색깔이. 이 색깔을 거꾸로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자, 요렇게 이제 연결을 합니다. 요렇게, 일종의 핀맵은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연결하냐면,
기존에 이제 FET를 띈 자리에 여기 방열판에다가 우에 키트가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여기다가 나사를 결합을 해야 되겠죠. 방열판에다가 열 전달을 위해서 방열판에 전달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패턴이 없는 쪽에다가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이 6가닥의 전선을 뺍니다. 5가닥이죠. 전선을 뺍니다. 빼가지고 이제 납땜만 하면 되는 거죠. 납땜만. 자, 제가 이제 뒷면을 들춰보면은 요 띈 자리에 보면 보통 우리가 FET는 G, D, S 핀이 좌측부터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 가운데 드레인에다가 노란색 선을 연결을 하시고, 데콘에다가는 마이너스에는 검정색을 연결하고, 데콘 플러스에다가는 빨간색을 연결하고요. 플러스에다가는 초록색은 초록색 선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포토커플러 VCC 전압 공급되는 플러스 그 콘덴서의 플러스객에다가 이 빨간 선을 납땜을 해줍니다. 마지막 한 색이 남았죠. 흰색. 요거는 요 포토커플러가 여기 4개의 다리가 있는데 콜렉터 부분에다가 땜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끝난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전원을 걸어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1차단에 문제가 있던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되면서 2차단에 5V, 12V 정상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뭐 보드를 갖다 구하지도 않고, 또 부품이 전소됐을 경우는 부품 품명을 몰라서 헤매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완전하게 1차단을 수리해서 우리가 고객한테 인도할 수가 있다. 이 1차단 우회 키트는 보통 그 인터넷에서, 아니면 제가 부품 공급처에 대해서 옛날 강의 때 말씀드렸죠. 거기 보면 이걸 구할 수가 있어요. 가격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노력으로다가 또 회로를 잘 모르더라도 갖다 이렇게 연결만 하면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초보자분들도 또 수리 경험이 잘 없으신 분들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한 10개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 귀차니즘이 발동됐다 그러면 그냥 이걸로 해버리고, 1차단에 문제가 있을 경우 무조건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보드가 구하기 어렵다, 그냥 원칙적으로는 이쪽이 나갔다 하면 다른 것도 데미지 입었을 것 같아서 그냥 보드를 구해서 해주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근데 맞질 않아요, 이 규격들이 다. 그래서 이제 그때 주로 많이 써가지고 보통 5개에서 10개씩은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뭐 LED 모니터는 SMPS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인버터 부분이 이게 드라이버나 컨버터로 바뀐 부분이지, 이 SMPS 5V, 12V 공급하는 건 똑같은 방식이라고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LCD 모니터 아닙니까? LED 모니터는 틀리잖아요. SMPS는 똑같은 거죠. LED 모니터라고 그래서 특별한 게 아니라 백라이트 광원 자체가 CCFL에서 LED로 바뀌었다는 거지, SMPS가 허무맹랑하게 바뀌었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얘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똑같이 써요. 단지 이 백라이트 부분이 CCFL을 구동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DC를 AC로 해야 되게 트랜스 부분이 있었던 거고, 그 LED는 이 트랜스가 필요 없잖아요. LED는 우리 반도체 소자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기 때문에 직류를 공급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트랜스가 없어진 것뿐이 없는 거지, 구조는 거의 같다, 개념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헷갈리지 마시고요. LED 모니터에서 여기 틀리지 않냐, 그건 아니고 SMPS는 똑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키트 하나 가지고 수리하는 방법에서 알아봤습니다. 강의가 도움되셨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의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